안녕하십니까. 한자는 표문자이다. 한글로 딘. 그리고 한자는 표문자이다. 훈민정음으로 딘. 가림토 문자를 이해하면 한글의 치명적인 오류가 보인다. 첫 번째입니다. 가림토 문자, 이러한 문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자 여러분은 처음으로 보시는지요? 이 문자는 환단고기의 단군색에 따르면 3대 단군인 가륵제의 인연 기원전 2181년에 단군이 삼양을보록에게 명하여 정음 38자를 만들게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이러한 문자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이는 이것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의 기본 원형이라고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몸 형태가 됩니다. 몸 형태 13개가 되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되는 이러한 문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자. 이 문자와 이 문자가 있죠. 우리 조상들은 이 문자를 이렇게 썼습니다. 가림토 문자에서도 썼고 훈민정음, 표만자, 원리에서도 이렇게 썼습니다. 즉 이것은 틀린 문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구역은 자음 형태 25개가 됩니다. 즉 여기서 제시된 가림토 문자가 한글이 원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일부 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저도 또한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민정음에서 아라고 하는 것은 가림토 문자에서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단독으로 쓰면 이 음이 돼요. 단독으로 쓰면. 그리고 모음이 바로에 쓰면 이렇게 쓰게 되면 일의 반음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비스듬히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비스듬히 경우.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 문자의 흐름을 보겠어요. 일익부산자 6개가 있었고 가림토 문자가 있었고 훈민정음이 있었고 한글이 있었습니다. 즉 이 문자 즉 한자가 먼저냐 가림토 문자가 먼저냐 이거에 대한 논쟁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문자는 상형 문자에서 시작이 되죠. 그래서 한자는 표음은 초성이 없는 음절 문자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제가 표만자 원리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가림토 문자는 이러한 성격을 갖는 것 같습니다. 상형의 요소도 있고 음절의 요소도 있고 음소도 요소가 있죠. 즉 우리가 현대에서는 음절과 음소는 명확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러나 고대의 문자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문자가 미성숙된 상태로 사였기 때문에 그리고 점진적으로 발달하면서 이러한 요소들이 서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대의 문자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훈민정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음수 문자예요. 그리고 한글도 음수 문자죠. 그래서 한자,
이에 대한 가림토 문자 그리고 훈민정음 한글 이러한 순서대로 우리 민족이 문자를 사용하고 이해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이 한글에서 가장 최대의 오류가 있죠. 오류. 기본 모음. 기본 모음에 종성을 니을을 붙이지 못한 것이죠. 이것이 최대 실수이며 착각이며 오류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본 모음에 니을이 붙는 것이 우리 민족이 사용하고 있는 본원적인 모음의 형태라고 하는 것이죠. 세종대왕께서 이 점을 착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형태. 우리가 지금 이것은 세개 초성, 중성, 종성으로 보이지만 음절 문자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리고 가림토 문자에서는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력부수 한자 6개를 보시죠.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음들이 부과가 되죠. 그리고 종성이 니을로 끝나는 문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옮겨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초성을 없애봅시다. 그러면 기본 모음에 이응이 붙은 형태가 대시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것은 우리 민족이 쓰고 있는 모음의 형태를 축약해서 제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면 일이 있고 열이 있으니까 이렇게 추론이 될 수가 있어요. 얄로 추론이 되죠. 그러면 이 부분을 여기에 적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율과 율이 되죠. 율. 그러면 자, 이것과 이것을 조합을 하게 되면 이 형태가 돼요. 이 형태. 그리고 이것과 이것을 조합을 하게 되면 월이 되죠. 월. 그리고 얄과 이걸 조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모음이 9개가 나오죠. 9개. 그리고 이들이 상호 조합을 통해서 이런 음들이 파생이 됩니다. 이것은 표만자 원리에서 설명을 해드렸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가 모음의 형태를 이런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이러한 순서대로 모음을 정해야 한다는 의미가 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쓰는 것은 초성이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죠. 표만자 원리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림토 문자를 봅시다. 다시 가림토 문자가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가림토 문자에서는 이렇게 해독이 되죠. 1 쭉 이런 순서대로 가는 것이죠. 즉 이것이 우리가 니을이 붙은 형태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자의 이력부수 6개도 종성이 니을로 끝나는 게 4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음의 형태, 이 문자 형태를 기본 모음으로 설정을 해야 되죠. 그리고 한글에서는 한자에서는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런 문자가 있었죠. 이 문자를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의 영상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뭐뭐 형태가 13개가 되죠. 13개. 이것은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합리적인 추론일까요? 맞다면, 합리적인 추론이라면 한글이 자음도 25개가 필히 되어야 되죠. 그래서 한자는 표문자이다. 훈민정음으로 딘. 여기서는 한글이 자음 형태가 25개가 요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표만자 원리, 가림토 문자 다 우리 고유의 문자이죠. 우리 조상들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 점을 알아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가림토 문자의 기본 모음의 형태를 보겠습니다. 한자에서는 보십시오. 이런 형태가 있었죠. 여기에서 두의 형태는 여기에 해당이 되죠. 두의. 자, 그래서 길이 개념을 적용하여 봅시다. 첫 번째 것은 1이에요. 1. 첫 번째 것은 1이에요. 2인입니다. 인. 즉 길이가 같고 선익이 짧고 후익이 짧지요. 그러면 이것을 수직으로 세워서 붙여봅시다. 그러면 이러한 형태가 돼요. 이러한 형태. 그러니까 한자의 표만자 원리에서 가림토 문자를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1, 2, 1입니다. 그러면 가림토 문자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렇게 봅시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동일한 문자로 보입니까? 여기에 음소 문자에 상형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를 그어보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즉 여기 가운데 이건 이렇게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2라고 하는 거예요. 1. 이 형태가 1이죠. 1. 이것이 2, 인이죠. 제가 앞의 영상에서 종성의 형태에 쓰는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즉 이렇게 우리가 가림토 문자에서는 이렇게 썼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기억을 쓰게 되면 뭐가 됩니까? 이것은 책을 읽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표만자 원리와 가림토 문자는 같이 가는 겁니다. 4000년 전에 가림토 문자가 사용되었고 표만자 원리 이력부스 6개는 그 이전에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될 수 있겠죠. 한자는 표문자이다. 한글로 딘, 훈민정음으로 딘.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